네, 비트코인이 순조로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7만 달러 초중반에서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반감기를 앞두고 이 호재와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반등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반등 기대감도 함께 키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심사가 3월 월간 종가 마감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해줄 것인가, 이게 지금 엄청난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수준에서만 3월 월간 종가가 마감이 된다라면 완전 땡큐인 상황입니다. 왜냐? 지난번 강세장의 전고점인 6만 9천 달러 위에서 월간 마감을 지금 처음으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7만 달러 부근에서 3월 월간 종가 마감이 등장을 해준다. 이건 4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7만 3천 달러에 대한 리테스트, 이번 사이클에 지금 올타임 하이로 기록된 7만 3천 달러에 대한 리테스트가 조만간 성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감기 전에 이 8만 달러 돌파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당히 커질 것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전제 조건은 뭐냐면, 기본 전제 조건은 3월 월간 종가가 지금 수준에서 한 7만 달러 위에서 마무리가 돼 준다라면 완전 소머치 땡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83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짝 반등을 했는데 53% 초중반에 머무르다가 지금은 중후반으로 살짝 올라선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데이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비트코인 8시간 차트예요. 8시간 차트에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리테스트가 가능하다. 어디까지? 6만 8천 달러까지 리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 3천 달러 위로 전고 돌파 테스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언제? 3월 안에. 이게 지금 8시간 차트예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역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지난 몇 주 동안, 다시 말해서 이 조정받을 때 이 매도한 사람은 올타임 하이 리테스트 과정에서 매도를 한 것이다.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게 지금 깔려 있죠. 아직 최고점은 오지 않았어. 아니 이제 뭐 좀 고점 찍고 리테스트 하는데 여기서 팔면 어떡해, 이제 이렇게 갈 텐데, 이런 말을 지금 맥락적으로 깔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젤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투데이 차트예요. 이틀 차트인데 비트코인이 점점 더 이 높은 저점을 만들어내고 높은 고점을 형성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주 안정적인 흐름을, 강세 사이클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저점을 더 높여가고 있다, higher low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아주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높게 형성되면서 고점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있다. 야, 이거 이렇게 반복되면 포물선형 랠리 금방 오겠는데?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고점을 향해서 다시 상승을 시작했고 다음 상승 구간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10만 달러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만 달러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게 원화로 환산을 하면 1억 3천만 원이 넘어가는 거라서 이게 다소 조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숫자가 10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7만 3천 달러 위로 갔다가 온 상황이라서 10만 달러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더 이제 현실적인 숫자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를 해요. 이게 지금 위클리 차트인데 2017년과 2020년 이 둘 다 모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타임 하이에 도달한 뒤에 21일 동안 조정을 겪었고 그 이후부터 이 포물선형 랠리를 보였다. 올타임 하이를 찍고
돌파하고 조정을 몇 주 받다가 그러니까 21일 동안 받다가 그리고 나서 급등했다라는 거. 이게 반복됐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근데 지금도 찍고 리테스트를 하는데 21일? 이제 일주일 남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지난 두 번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데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 포물선형 랠리의 이제 시작점이 형성이 된 거야라는 점을 이 밑바탕에 깔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렉트 캐피탈인데 이것도 역시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9,000달러를 지지선으로 전환하는 게 성공할 경우에는 반감기 이후에 재축적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아이디어. 기존에는 이게 반복이 됐었는데 이게 무효화될 수 있다. 하지만 물론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반감기의 역사적인 가격 흐름, 이 패턴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은 주간 종가 69,000달러. 그런데 이번에 67,000달러 위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3월 마지막 주 주간 종가 그리고 3월 월간 종가가 지금 수준에서 다시 말해서 7만 달러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면 어쩌면 과거에 반복이 됐던 이 빨간색 라인 재축적이 한 5달 안팎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포물선형 랠리가 시작이 됐던 건데 여기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7만 달러 위에서 월간 종가라는 것은 3월 마지막 주간 종가 역시 7만 달러 위에서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만큼 과거 강세장 국면, 반감기 국면에는 없었던 게 지금은 워낙 강력한 한 방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인 패턴이 큰 틀에서는 반복되는 측면이 지금 포착되곤 있지만 어쩌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깔려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 가지 악재 그리고 한 가지 호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사실은 7만 1000달러 위로 조금 안정적인 돌파 지지가 좀 기대됐었다가 다시금 이 7만 달러 부근에서 와리가리하게 만든 첫 번째 요인은 이 쿠코인 거래소가 기소를 당했습니다. 이 CFTC를 통해서 기소된 건데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이 됐고 이를 통해서 이 과정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큰 걱정거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쿠코인 거래소 자체가 그렇게 규모가 큰 이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좀 횡보 좀 하다가 말 것 같긴 한데 특히나 지금은 강세장 국면이라서 약간 스몰 플레이어들의 악재가 시장 전반을 무너뜨리는 그 정도의 힘을 갖기는 상대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때기 자체가 바뀌었다. 블랙록이 들어와 있고 이 난리 아사리판인데 지금 여기에 뭐 쿠코인 정도의 어떤 사이즈가 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의미 있는 호재는 안 그래도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미국 월가에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번에는 해시덱스의 비트코인 선물 ETF가 선물과 현물 짬뽕 ETF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역시 이 짜장면과 짬뽕 반반이 더 맛있잖아요. 이 해시덱스 이 선물에 5%가 할당이 되고 현물에 95%가 할당이 되는 짬뽕 ETF를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ETF 상품이 다양화된다라는 어떤 첫 번째 의미 부여가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또 상품 자체가 추가됐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커스터디는 비트고가 담당을 한다라고 하는데 해시덱스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다각도로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막 시작점이잖아요. 시작점에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1년에서 한 5년 정도 시간이 더 흐르고 나면 과연 이 시장은 어떻게 재편이 되면서 방향성을 보여줄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의 부가 비트코인 채택률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80조 달러의 자금이 업계로 들어오는
그런 게 지금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이제 은퇴 시기를 아주 의미 있게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 투자 자금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굴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세대로 또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마이크 노보그라치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이 큰 자금도 큰데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자금이라는 거잖아요. 자금의 성격이 이렇게 막 투기성 자본이 아니잖아요. 지금 베이비붐 세대 은퇴 자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워낙 지금 핫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처로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이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 그런데 규모가 80조 달러. 어마어마합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라는 걸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죠. 지오바니 비시오소라는 CME 그룹의 암호화폐 제품 책임자라고 합니다.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월스트리트가 지금 무시하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규모가 정말 너무 커졌다. 이 비트코인 ETF로 인해서, 현물 ETF로 인해서 월가가 이 비트코인 자체에 신뢰를 갖게 됐고, 암호화폐 산업이 합법화된 것과 다름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비트코인이 하나의 개별 기업이라고 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IPO를 대박으로 성공시킨 그런 것과 지금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출시 이후 이제 50일 지났는데 어마어마한 상황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CM이라는 기성 월가의 금융 대기업의 상징 가운데 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더 흥미로운 시간이 저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이더리움이 참 요즘에 관심사입니다. 과연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분류가 될 것인가, 증권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재밌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번에 CFTC가 쿠코인을 기소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까지를 상품으로, 다시 말해서 CFTC의 규제 대상으로 지금 분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뻘짓을 어떻게 할 것인가 SEC가 뭐 그런 부분도 관심사이긴 한데, CFTC도 그렇게 넋놓고 가만히 멍 때리고 있지 않겠다라는 점을 이번에 꽤 선명하게 밝힌 것으로도,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그냥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약간 음모론적인 건데,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자꾸 분류하려는 시도를 하니까 이번에 CFTC가 이더리움이 상품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쿠코인을 기소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약간 다소 음모론적인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 어쨌든 쿠코인은 기소가 됐고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상품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라이트코인은 뭐 국내에서는 그렇게 큰 인기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데 해외에서는 나름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의 인기가 안정적으로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싶고, 라이트코인도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차트가. 그래서 라이트코인 홀더분들은 그냥 얘기 나왔길래 말씀드리는 건데, 라이트코인 한 주간 차트 바라보시면 흐름이 되게 좋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홀더분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CFTC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라이트코인도 뭐 상품으로 분류되면 뭐 좋죠,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CFTC와 SEC의 어떤 밥그릇 다툼 양상이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도 포착되고 있다.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도 이번에 SEC 게리 겐슬러한테 서한을 보냈더라고요. 이 양반은 크립토 친화적이면서 게리 겐슬러를 엄청 싫어하고, 게리 겐슬러를 말 그대로 거의 뭐 쭈꾸미 대가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크립토 친화적인 하원 의원,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반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을 SEC가 증권으로 간주한 프로메티움의 조치에 대해서 SEC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를 하게 되면 이건 CFTC의 입장과도 상충이 된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암호화폐 생태계의 혼란을 야기시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SEC의 규제권, 관할권은 SEC 위원장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의회가
의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날을 세우고 있는 그런 멘트를 던지기도 했었는데 과연 SEC가 어떤 뻘짓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선까지 더 추가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생태계 확장성이 굉장히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꽤나 궁금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짚어봤지만 CFTC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멍 때리다가 규제권을 그냥 뺏기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단순화되진 또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패트릭 맥켄리가 하는 얘기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명확한 기준. 그런데 우린 좀 대충 알잖아요. SEC가 이더리움이 증권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긴 한데 요거는 지금 조금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라서 지켜봐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아주 그냥 이거 정말 뭐 예상치 못했던 멘트들이 막 등장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뭐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SEC 어떤 우악스러움이 이번에도 한 번 더 확인됐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120페이지짜리 이번 법원 제출 서류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저도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는데 이제 하루 정도 지나니까 뭐 곳곳에서 나름의 어떤 촌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변호사들도 이게 해석하기가 간단치 않다라는 것을 뭐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정리를 하면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말한 SEC의 20억 달러 이 벌금 요구는 정확히 말하면 19억 5천만 달러 규모를 요구를 한 거고 환수금이 8억 7천만 달러 이건 이제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자가 1억 9천만 달러 민사 벌금이 8억 7천만 달러로 지금 적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SEC가 하는 얘기가 법적 경고 이후에도 XRP를 계속 판매했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판단한다. 이걸 또 이렇게 이런 개소리를 시전을 했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도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멘트를 더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과연 SEC는 대체 얼마나 후퇴를 한 걸까? 20억 달러 벌금을 내기 위해서는 리플이 많은 XRP를 팔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XRP 가격을 하락시켜서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당신은 지금 보호받고 있다라고 느끼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렇지. 리플이 만에 하나 합의를 위해서 20억 달러 벌금에 합의를 해버린다라면 이거를 XRP 팔아가지고 벌금을 이제 충당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가격 하방 압력 요인이 될 것이고 아니 뭐 규모가 애진간해야지 이게 좀 넘어가는데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입니다 이게 넘는 거죠 지금 환율이 1,300원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좀 미쳐도 적당히 미쳐야지 지금 20억 달러라는 게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잘 나가는 기업의 1년 연매출에 달하는 그런 규모를 지금 요구를 한 거고 앞선 설례 이 블록원 이오스의 개발사 블록원 사례랑도 이게 맞지도 않고 이게 블록원 사례가 지금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SEC의 법적 경고 이후에도 XRP를 계속 판매했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다라고 나름의 지금 근거를 대려는 차원으로 이 시도를 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 빌 모건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리플 진영에서 굉장히 XRP 친화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활동하는 사람인데 SEC는 일부 기관에는 리플이 할인 판매를 제공하고 다른 기관에는 할인 판매를 제공 안 한 것을 기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환수금 이렇게 책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은데 4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피해를 또 주장을 하는데 이런 가정은 검증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과관계 증거가 희박해 보인다. 현직 변호사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EC가 또 일부 기관 판매 투자자에게 할인 제공을 해서 리플이 시장 가격에 하방 압력을 제공했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과 근거는 검토하는 데 또 시간이 필요하고 이거를 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 하방 압력, 매도 타이밍을 알아야 될 건데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시 말하면 요거 입증하기 간단치 않을 걸 이런 맥락을 지금 뉘앙스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SEC라는 기관이 이게 뭘 위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20페이지짜리 그 문서의 마지막 그 첨부된 증거 자료들을 보면 트위터 된 것들 막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트위터 올라온 이런 트윗들을 증거 자료라고 지금 제시를 한 겁니다. 커뮤니티에서 막 왔다 갔다 한 얘기들을 근거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SAC의 논리라는 게 상당히 굉장히 비약적이고 논리가 약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 소송이 상당히 지금 흥미진진하게 돌아가는 건 맞고 이 짜증스러운 부분도 전해지고 있긴 한데 이런 현직 변호사들이 지금 바라보기에도 조금 약간 야 이게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위주로 조지는 멘트를 했을 건데 그게 지금 찾기 어려운 거거든요. 봐도 어렵고 약간 딱 눈에 띄는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현직 변호인들도 지금 비판적인 멘트 이게 말이 돼? 이런 수준의 것들을 약간 차이는 있지만 뽑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아날리자 토레스 판사가 머지않아서 이에 대해서 SEC 요청에 대해서 갈래타기를 할 겁니다. 갈래타기를 할 건데 과연 이게 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방향성이 이제 조금 아주 크게 가로질러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곧 4월이에요. 4월이고 2분기에 정식 재판, 1심 정식 재판의 배심원 판결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왕 기다린 거 오랜 시간 기다렸던 홀더분들 마음 답답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래도 조금 XC의 어떤 우악스러움과 멍청함이 크게 개선되진 않았구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XRP 월간 차트에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 이 상단 꼭지점들을 통해서 트렌드 라인을 설정을 하면 결국에는 800달러 간다. 이렇게 그으면 27달러, 이렇게 그으면 10달러 얘기를 하는데 이 차트라는 게 사실 이 선 긋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차트 분석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약간 비판하기도 하시죠. 근데 어쨌든 워낙 이상한 상황들이 조금 펼쳐지다 보니까 이런 거 보면 또 그래도 기분 전환 정도는 약간이라도 될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뭐 모르긴 몰라도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800달러 이런 거는 이런 시대가 오면 좋죠. 좋은데 뭐 시기까지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뭐 10달러 이런 수준은 아주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니라 근 미래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닐까.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면 어쩌면 올해 안에도 10달러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5달러에서 10달러 정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소송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이런 것들은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더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알트코인 얘기들은 오늘 저녁에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